새벽의 남자 김단태 왔습니다. 1월 8일 오전 3시이고요. 나스닥이 오늘도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1.36% 하락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하락한 건 결국에 금리가 높아졌다. 시장의 금리가 예상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의해서 나스닥이 좀 더 하락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금리가 왜 올라갔느냐? 바로 매크로 데이터들, 거시경제 데이터들이 몇 개 발표가 됐는데요. 자, 전통의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인 미국 ISM 비제조업 서비스업이죠.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54.1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이게 예측치보다도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지표 자체가 2023년도 이래로 가장 높은 데다가 가격과 관련된 그런 것도 측정을 하거든요. 이 PMI 설문조사 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섹터에서 고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프라이스 페이드 인덱스 또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프라이스 페이드 인덱스가 꽤 높게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골고루 여러 섹터에서 물가가 높게 나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높은 물가를 예상할 만한 그런 여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냥 미국의 경기 지표 자체가 높게 나온 것도 금리가 상승할 만한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만, 프라이스 페이드 인덱스 같은 간접적인 물가 지표도 높게 나왔다라는 거, 이거 두 개가 금리를 높게 끌어올릴 만한 지표들이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트럼프의 반응이 재밌었어요. 이거 되게 4년 전에 데자뷰가 제가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데, 4년 전에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ISM 서비스 보고서의 내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위 구매 관리자들을 인용하며, 그러니까 구매 관리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데 웃겨서 좀 힘든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다고 잘못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틀렸습니다. ISM도 이것이 틀렸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가짜뉴스의 또 다른 사례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ISM 서비스 관련된 이런 이번에 나온 경제 지표 믿지 마라, 이런 얘기죠. 나름 역사와 전통의 지표인데, 이렇게 글을 쓰고 나서 지웠어요, 글을. 그래서 원본을 캡처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 글이 사라졌더라고.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이 바뀐 건가? 어쨌든 지금은 원본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이거 보고 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트태 시기가 돌아왔구나. 다시 또 제 유튜브 채널이 경제 채널이 아니라 예능 채널이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 외에도 미국 노동부의 졸츠라고 해서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구인 건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도 강하다라는 거죠. 심지어 지난달 수치도 높게 수정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이 구인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용이라도 약하면은 연준 입장에서 고용이 걱정되니까 내가 금리 인하 할 건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고용까지 강하게 나오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가 좀 더 높은 상태로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금리 인하 천천히 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10년물 금리가 또 소폭 상승을 했고요. 근데 이게 진짜 야금 오르는데 꽤 높은 수준이 됐어요. 지금 4.7을 넘보려고 하는 수준이 됐고요. 이게 지난 1년 사이에 가장 높은 금리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2025년의 금리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지표들을 봐도 시장의 생각은 올해 금리 인하를 한 번밖에 안 할 거다, 이렇게 이미 확 땡겨서 지금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금리는 이제 미래에 벌돈이 많은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스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금리 혹은 미래 예상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가 또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금리가 너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개인적으로 그래서 올해 좀 최근에 어쨌든 12월 FOMC도 그렇고 지난 한 달 사이에 조금 느끼는 거는, 미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저는 이제 물가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정확히는 물가의 부담을 느끼고 연준이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개인적으로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는 나스닥이 하락을 한다면,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을 한다면 2022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도 결국에는 시장의 유동성, 금리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계속 힘들게 빠졌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럴 때가 주식시장이 위험한데 당장 하락이 시작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하락장의 어떤 초기 시나리오가 시작된다라고는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뭔가 상승장의 끝에서만 보였던 현상들이 최근에 좀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한국 주식은 아니겠지만 미국 주식의 경우는 지난 6개월간 많이 올랐던 주식을 보면은 당장의 실적이 탄탄한 회사들보다는 꿈과 스토리가 강한 주식들이 많이 올랐죠. 제가 뭐 특정 섹터를 얘기하진 않겠지만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들을 보면 일단 흑자인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오를 때는 보통 상승장이 끝날 때쯤에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그게 이제 2021년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작년 말과 올해 초를 보면서 2021년과 비슷한 느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근데 2021년이다라는 건 상승장의 끝이었고 하락장의 시작인 2022년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미래는 결정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들이 오고 또 향후 데이터들이 바뀌면 저는 또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은 관망이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물론 이제 향후 물가지표가 분위기가 많이 바뀐다라고 하면 저도 생각을 바꿀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바라는 건 향후 물가 지표가 좀 하락을 하면서 이 금리 인하의 방향이 어느 정도 계속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하고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엔비디아가 오늘 좀 하락을 많이 했는데 5%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제가 몇 시간 전에 CES 키노트 연설 내용을 좀 전달을 드렸었는데 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그때 장기적으로 비전이 느껴지는 연설을 한 건 맞는데 사실 단기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연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매출 혹은 이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런 거에 기여할 만한 내용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행사하고 나면 높은 기대치에 비해서 뭔가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엔비디아의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 뭐 물론 나스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또 하락한 것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실망할 만한 내용은 엔비디아가 이제 블랙엘이 나오고 있고 블랙엘 다음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루빈 플랫폼 예전에 이제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번에 특별히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실망할 만한 거리가 아니었나 싶고 다만 이제 엔비디아의 은총을 입은 회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협업하면서 황 사장님께서 키노트에서 언급했던 회사들이 여기 뭐 오로라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뭐 아베 로보틱스라든가 뭐 키온 에센추어 뭐 마이크로 특히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론 황 사장님이 특별히 언급을 한 데다가 앞으로 HBM이 많이 필요할 텐데 물론 SK 하이닉스가 잘 만들고 있지만 마이크론도 계속 이제 이런 HBM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라는 기대 때문에 마이크론이 오늘도 5%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꿋꿋이 5% 상승을 했습니다. 트럼프 연설들이 좀 흥미로운 게 있어서 갖고 와봤는데 트럼프가 연설 중에 멕시코만이 참고로 어디냐면 텍사스주와 멕시코를 이제 감싸고 있는 요곳이 이제 멕시코만인데 여기 만을 이름을 아예 아메리카만으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계속 그린란드를 군침을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적 또는 경제적인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확답해달라 이렇게 트럼프한테 물어봤는데 트럼프는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뭔가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그린란드를 이렇게 후루룩 짭짭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칼시라는 도박 사이트에서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살까 요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게 26%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탐을 내는 건가? 저는 처음에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미국의 확장 계획이라고 하면서 원래 캐나다 보고는 51번째 주로 들어오라고 했죠. 캐나다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멕시코만이 아메리카만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멕시코도 정복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그린란드도 먹는다고 했으니까 그린란드까지 먹으면은 이제 이렇게 미국의 대확장 계획이 완성이 됩니다. 자, 앞으로 4년 어떨지 저도 정말 참 이게 말하면서도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고요. 그럼 저는 또 주식 영상 혹은 테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